3,000대보다 위험은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된다. 지점장님과 작년에 좀 마지막 연말까지는 아니고 아마 9월, 네. 10월쯤 뵈고 좀 뵌지 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식하는 사람이 좋을 리는 없죠. 네. 그렇죠. 뭐 그리 근데- 좋은 장은 아니에요. 네, 그리 좋은 장은 아니었으니까 저는 9월달 이후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네, 계속 줄줄줄 새는 흐름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저희들 입장은 뭐 얻어맞을 만큼 맞은 거 아니냐. 아주 특별한 일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네. 오히려 그때보다는 위험이 많이 줄었다. 뭐 원래 그리고 또 저건 있어요. 주식쟁이는 항상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지점장님이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쨌든 작년 말쯤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네. 수익률이 대부분 좀 안 좋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뭐 이런 네. 거 컴플레인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세요? 어쨌든 지점장님은 뭐 상승에 대한 믿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니까 네. 제 고객 중에 상당 분들이 수의 분들이 그 유튜브 보면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셔서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컴플레인 이런 거가 비율적으로는 높진 않으신 편이에요. 한 1.5%? 네, 이 정도. 고객이자 약간 유튜브 구독자 같은 팬 같은 그런 것도 좀 느낌도 있으니까. 물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지금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온 건 아닌데 하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건데 그래도 인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인내해 주실 만큼의 서로 간의 믿음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자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꼭 열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근데 최근에 2월 달에 편지를 2번이나 썼어요, 고객들에게. 보통 많이 쓰면 1번이거든요. 2번 썼다는 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한 달에 보통 한 번이라는 거죠. 네, 한 달에 한 번 두번 쓰는데 썼다는 거고. 2번이나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전에 네. 제가 글을 써서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네. 했는데 또 전쟁까지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전쟁은 인간 심리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무서워요. 그거는 전쟁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안 입었죠. 근데 무서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 안 겪어봐도 알 수밖에. 그게 DNA에 새겨져 있다 그래요, 제가. 그 인류 역사에 전쟁 안 난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은 무서운 것이라고 누가 크게 설명 안 해줘도 DNA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하면 그 굉장히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쟁 뉴스가 딱 나면 옴짝달싹할 수 없이 심리가 확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네. 우리 심리하고 같이 안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심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와 좋을 때는 고점이었고 두려울 때는 저점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심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더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됐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편지를 드렸고요. 이것을 보시는 이제 전문 투자자나 증권회사 직원이나 금융사 직원들은 고객들이 고민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고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심리에 노출시키면 네.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려고 우리 증권회사 직원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해야 밥값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반인들은 전쟁 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위험하다.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이제 보유 편향이고 조금 더 긍정 마인드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3,000대보다 위험은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가 떨어졌으니까. 네.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요즘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베스트의 윤주 센터장님이시잖아요. 만나서 이제 대담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마지막 버텼던 마음들이 다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심리적으로. 버텨야지 하던 게 이제는 자포자기 상황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아니면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런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보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때는 사실은 손해볼 게 크지 않은 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2020년 코로나 때를 상정을 해본다면 지금은 3월 어디쯤? 우리가 2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2,800 하던 게 1,400까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3월 어디쯤? 이다라는 거고 2020년에 예, 2020년에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된다.
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전쟁보다 더 특별한 이벤트가 무엇일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 뭐 최악의 경우는 뭐 핵전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확률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네. 근데 회자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회자가 많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공포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네, 제 생각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핵전쟁이 일부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면 뭐 이제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수 반토막도 나겠죠. 네, 네. 그럼 2년 뒤에도 지수가 반토막 상태로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복원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제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복원된다는 것까지 감안해 보면 네. 뭐 윤주 센터장님 그런 얘기하신데 동감이 되는데 3,000포인트나 3,100포인트에서 매수를 했으면 복원이 안 될 수 있지만 2,600대 지금에서는 네. 매수를 해서 뭐 그르치더라도 결국 복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부터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 근데 우리 윤쌤께서는 그동안 계속 안 좋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1년 내내. 예, 진짜 1년 내내 안 좋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대담할 때 좀 좋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고 막 했는데 아니었는데 시장 잘 보셨잖아요. 윤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잘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 해석의 중추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심리가 안 꺾이냐. 좋게 볼 수 없다. 실제로는 꺾이는 게 보이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나도 안 꺾인다. 네. 그러니 긍정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시장 그동안 안 좋게 보셨을 동안에. 근데 지금은 드디어 그게 꺾였다. 그러니까는 포워드 가이던스나 포워드 전망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래 전망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확실히 꺾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위험보다는 기회 요인이 커졌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2,400까지 빠지더라도 네. 이건 복원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핵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네. 여기서 뭐 주가가 우려하는 대로 뭐 무너지고 이럴 확률은 점차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점장님 말씀은 2,700 뭐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우리가 네. 매집을 해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기준점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지수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오늘도 주식을 일부 좀 팔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3,000대보다 주가가 더 오른 게 있거든요. 어떤 섹터인데요? 섹터는 얘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철강 쪽이었어요. 철강 쪽. 네네네. 네,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랐죠. 저는 항상 그렇죠. 팔고 나면 더 올라. 사고 나면 떨어지고 전문이야. 사고 나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르고 항상 그런데 그래서 그게 문명이라니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놈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래서 지수로 모든 걸 환산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이게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달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전통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잘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게 1월 달에 은행주들이 고공행진을 했죠. 네. 지금 금리가 이제 이 전쟁 발발 이후 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다시 빠지고는 있지만 은행은 1타 쌍피했습니다. 이번에 작년 연말에 사셨으면 배당 받았죠. 주가 그리고 52주 신고가 다 찍었죠. 그러니까 남들 떨어졌죠. 1타 3피네. 그렇죠. 그죠. 남들은 떨어졌고 지수 떨어졌고 자기네는 배당 수익 났고 주가 올라서 52주 신고가 찍었으니 하락 시장에서 플러스 났으니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두근두근 하셔요 지금. 왜요? 올해 좋겠는 걸? 올해요? 네. 그래서 올해 저도 주도주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주도주를 과거 성장주에서 찾으니까 안 보이죠. 네. 싼 주식들이 지금 꿈틀꿈틀합니다. 네.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요건 이제 오히려 조금 잠깐 숨고르게 해야 되겠지만, 조선주들이 꿈틀꿈틀하고요. 작년에 좋을 거라고 했다가 엿먹었던 우리 건설주들, 네. 건설주 정말 싸거든요.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하고요. 시크릿컬도 가려고 하다가 지금 좀 쉬었는데, 뭐 여전히 관심 업종이에요. 네. 철강, 화학 이런 쪽이.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작년에 움직였던 거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업종 선택이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전체 시장 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뭐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재미난 사람들은 엄청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지수 보고 플레이하면 멍 때릴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수는 뭐 올해 뭐 그렇게 화려한 장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 확률은 꽤 보인다. 이미 2월달, 1월달에 그런 기미를 좀 보였고, 왜 그러냐면 얘들이 주가가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에 있는 애들이 주가가 한 30% 50% 오른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비싸요.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거죠. 네. 예, 은행주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 52주 신고가를 뭐 지금은 며칠 떨어졌습니다. 50주 신고가 냈는데 은행 너무 비싸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거 물론 제가 팔았으니까 잘 갔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근데 비싸다고 아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안 비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금리 상승기라서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금리 상승이 안 되는 바닥에 적작 긁히는 금리, 그러니까 제로 금리 수준에서는 돈 빌려도 돈이 안 드니까 많이 갈 놈을 찾아야죠. 근데 지금은 수지 타산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돈 빌려오니까 비용 주고 얼마가 남아야 돼? 이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할인을 막 땡겨올 수가 없는 거죠. 5년 뒤에 있을 이익을 다 땡겨와서 지금 반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전기차들이 막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리비안이나 이런 회사들 기술력 상당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뒷배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라는 뒷배도 있고 훌륭한데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좀 약하니까 언젠가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안 하니까 옛날에는 할인을 안 했는데 지금 엄청난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보여주고 얘기를 해.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이 안 되니까 돈은 남아 있고 어딘간 가야 돼. 어딘가는 뭐 지금 당장 뭐 채권 시장 갈 것도 아닌 거고. 올해 상반기까지 잠깐 옆으로 가서 채권 얘기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채권 시장이 썩 좋을 것 같진 않죠. 금리가 오르는 과정이니까.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 채권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채권이 대안이 된다면 채권으로 빠졌겠죠. 근데 채권이 대안이 안 되니까 채권으로 못 빠지니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어딘가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할 게 뭘까 하니까 뭐 음식료 같은 것도 오르고 그 중소장대 산업들도 좀 오르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라서 시장 질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지수만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면은 나는 시장이 안 좋다고 보는데 옆에서 돈 번 사람 얘기가 들리네 이런 상황이 와서 또 잘못하면 남들 다 오르고 나서 고점 잡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도 저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역시나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당주도 네. 배당 플레이가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그렇지. 은행 예금 3년짜리 예금도 있고 1년짜리 예금도 있는데 정기예금 네. 1.5% 2.2% 받으려고 그거 하는데 우리가 배당 받으려고 1년 2년 왜 못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은행주들이 배당이 좋았잖아요. 네. 올해 이제 이익은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만 여전히 금융주 쪽에서는 배당 좋은 게 많습니다. 은행 보험 다 마찬가지고요. 물론 금리 흐름에 따라 좀 가격 변동에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만 뭐 이런 쪽에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오늘도 한 분이 상담을 왔는데 네. 자기 자산의 현금 자산의 90%를 정기 예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토탈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뭐 특별 우대 금리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전 한 2% 나오더라고요. 세전. 네, 세후 아니고. 네 세전 2%. 1년짜리 뭐 그렇게 들으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돈을 버신 거로 느껴지세요 아니세요라고 제가 물어봤죠. 읽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분에게는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일부만 배당을 꾸준히 몇 년간 5년 이상 꾸준히 잘 줬던 회사의 주가 중에서 오르지 않은 주식을 공략해서 한번 들고 있어 보셔라. 예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1년 있어 보고 또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뭐 조금 더 사시든가 뭐 그렇게 비중을 조금씩 그런 쪽으로 돌려놔라. 네. 지금 은행주 봐라. 은행한테 예금을 줄 게 아니고 은행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알아요. 제가 계속 은행주를 재작년에 얘기했다는 사실을. 영상에서. 네, 저희 그 증시 채널에서, 활동이 이제 TV. 채널에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는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채권형 상품 당분간 안 좋고 은행 예금은 금리가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도
우리가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쪽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주식이 선택지에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올해 우리가 좋게 보는 쪽은 네.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성장주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 성장주 외에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중소장대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배당이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 금융주들도 배당이 나쁘지 않아서 조금 완만하게 수익률을 좀 낮춰서 그리고 한 1, 2년 좀 긴 시계열로 네. 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주식을 매일 뚫어지게 눈을 이렇게 봐가지고 거래량이 늘었네, 세력이 들어온 것 같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네. 쉽지 않죠. 그걸 다 파악해서 하시려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자산 관리도 스트레스 안 받게 롱런 할 수 있는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은 이 배당을 기점으로 한 이런 투자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왜 안 되냐? 나 빨리 돈 벌고 싶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몸에서 막 좀이 날 겁니다. 좀이 있으면서 막 미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4%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거는 결코 나쁜 투자는 아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라라는 말씀과 시계를 조금 길게 봐라. 그러면 할 거 참 많다. 김자가 TV에도 자주 나오셨던 배진환 네, 배진환 대표님의 전술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길게 갖고 간다. 진짜 길게 갖고 가거든요. 시계열이 굉장히 길어요. 그분은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 4, 5년이에요. 시계열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 거둬내거든요. 네. 느긋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일반 투자자분들은 네. 꼭 기억하시고, 이게 실천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점장님이 지금 올해 좀 좋게 보면서 싼 주식을 정리하면 조선주랑 건설주랑 네. 시크리컬 하고 음식료도 지금 음식료 이미 좀 붙었지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일부. 전기전자 일부. 네, 전기전자 일부. 근데 이건 약간 유동적인 게, 네. 삼성이 휴대폰을 잘하면 기회가 한번 열려요. 전기전자 밸류체인에서. 이번 휴대폰은 이제 S22. 네, 그거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많이 팔려야 돼요. 절판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절판 마케팅 한 건 아니지만, 지금 3천만 대 하겠다고 했는데, 쇼티지 나가지고 3개월 기다렸는데 이건 안 돼요. 자동차하고 틀려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3개월 동안 안 나온다 그러면 딴 거 사요. 그죠? 다음 3개월이면 다른 거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공부를 빨리 해줘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원래 공급 생산성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회사였어요. 네. 그런데 계속 지금 폴더블부터 네. 조금 생산성이 옛날 같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합니다. 지금 올해 폴더블이 1,600만 대 네. 정도까지 1,800만 대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팔리면 바로 뭐 몇천만 대 그냥 바로 쏟아낼 수 있었는데, 물론 폴더블은 공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인해 전술이고 장비를 엄청 많이 깔아야 돼요. 뭐 그런 건 있긴 합니다만, 조금 3억 3천만 대 하기로 했는데 뭔가 조금 탁탁 안 맞아 들어가는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된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은 뭐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휴대폰 쪽에서. 네. 반도체 쪽은 가격이 싸진 않네요. 네. 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반도체 쪽은 애매해요. 호쾌하게 싸질 않아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위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깨지거나 안 깨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는 공격보다 방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칼에 많이 찔려 보시면 알아요. 저희는 막 온몸에 상처 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당해보니까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게, 아이고 내가 먹으려고 그렇게 까불까불 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먹는 건데, 때가 되면 먹는 건데 안 다쳐서 견디고 버티고 가지고 있어야 때가 왔을 때 같이 붐업이 되는 거지. 막 언제든지 돈 벌겠다 까불까불 하다가 막 이렇게 칼로 푹푹푹푹 찔리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공세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격적이 아니고 수비적으로 태도를 바꾸셔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위로 공간이 있는 것보다 밑으로 떨어질 공간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책에서 그렇게 읽었을 때 몰랐는데 여러 번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당해보고 그다음 쌓아보니까 이게 안 깨지고 쌓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건 경험을 해보시는 게, 그래서
성공 경험을 꼭 해보시라. 작게라도 그거는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래서 가치 투자 한국에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에서는 어쨌든 그 종목에 관한 힌트를 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종목을 나중에 보면 성장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뭐 수익률이 낮을 때도 있고 하지만 네. 확실히 좀 뭔가 밑으로 크게 떨어지진 않아. 근데 그게 쌓이면은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항상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뭐 2020년에 수익률이 뭐 10% 났겠어요? 아니에요. 2020년에 웬만해서 뭐 다들 50% 100% 이렇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뭐 작년 같은 해 잘 뭐 방어를 했다가 뭐 작년에 3% 시장 올랐으니까 한 10% 정도 올랐으면 방어한 거잖아요. 5% 10% 아니면 뭐 작년에 6월달 이후로 네. 한 20% 깨졌는데 장이 거기서 한 마이너스 한 5% 10%면 방어한 거잖아요. 이렇게 방어를 했다가 올라올 때 쭉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깨지는 가장 강력한 투자 기제는 심리 기제는 조급함이에요. 그렇죠. 이거 안 버리면 내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이거는 계속 쌓고 경험을 하고 쌓고 경험을 하고 저희도 중간중간에 계속 조급해지거든. 아씨 내가 올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됐지 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자꾸 눌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전업 투자자 아니니까 남들하고 비교 대상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지만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애간장 다 놓습니다. 그래서 장 거덜납니다. 저희 업에 장 거덜난 애들이 숱해요. 스트레스로. 신라면 못 먹잖아요. 매워서. 그래서 아까 어떤 말씀드린 하방이 단단한 것들을 하셔야 되고, 근데 올해는 하방이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 않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아서 오히려 되게 편안한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정말 캐치프레이즈처럼 맨날 얘기 드리는 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금이 이미 시세가 났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데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봐라.